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XRP의 기분 좋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난 후에 갑자기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암호화폐들 상승률 중에 오랜만에 1등을 한번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XRP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최고가 약 43센트 정도를 찍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 후에 지금은 이 비트코인과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오래 달려줬었더라면, 더 높게 갔었더라면 XRP 역시 훨씬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을 텐데, 비트코인이 치사한 녀석이 그동안은 열심히 달리다가 이제 XRP가 좀 열심히 달리려고 하니까 같이 멱살 잡고 같이 쉬자 이러면서 끌어내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쉬려면 혼자 쉴 것이지 이 자식이. 자, 아무튼 지금 현재 XRP 가격 39센트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제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한 50센트 정도에서 일단 안착을 해줬어야 정상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어디까지나 작년 기준으로 말이죠. 욕심 같아서는 60센트, 70센트 정도까지도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39센트,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활성화된 XRP 레저를 시각화해서 만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번엔 그 사람이 지난 76개월 동안 XRP 계정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이번엔 영상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시죠. 굉장히 멋지죠? 마치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지난 76개월 동안의 성장 과정, 이렇게 10초 만에 한번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열렸었고, 여기 보이시는 라이언 자곤 여기서 참석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뭐 특별한 발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컨센서스 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행사들도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행사에서는 외환 전문 결제은행인 CLS 은행과 리플사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이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한 지불, 결제,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CLS은행은 전에 DLT 분산 원장 기술을 쓴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고, 캐나다 중앙은행은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송금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런 이력이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함께 이야기하게 되는 회사가 바로 리플사, 말잔 델라틴 씨가 여기서 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새삼 저도 이렇게 이런 행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이제 리플사는 스타트업 기업인데, 스타트업 기업이 캐나다 중앙은행 그리고 이 CLS 같은 거대한 결제은행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굉장한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타트업이지만은 이미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금융계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리플사에 관한 악성 기사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제 XRP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게 못마땅했나봐요.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리플사를 앞장서서 공격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라이언 셀키스라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 이름이 메사리 리포트, 여기는 메사리 크립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언론 및 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XRP 시총이 잘못 집계되었다라면서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던 그 회사입니다. 이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똑같이 시비를 거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이 자식이 XRP2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플사의 자회사로서 XRP 장외 거래를 주로 하는 그런 곳이죠. 여기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XRP2가 뉴욕주의 비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을 한 것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 라이센스 따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이 비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XRP2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뉴욕 금융청인 뉴욕 스테이트 디파먼트 오브 파이낸셜 서비스에 이런 요청을 하게 돼요. 나는 XRP2의 거래 내역을 알고 싶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XRP2에서 거래를 한 기업 및 기관에 판매한 내역, 가격 리스트들을 나에게 내놔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판매를 하게 될 때 시중가보다 더 싸게 세일가로 팔았는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뉴욕 금융청에서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그런 것은 제공해 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라이언 셀키스가 나는 알고 싶은데 왜 안 알려주냐, 무엇을 숨기는 것이냐 라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파트너십만큼 투자하는 것도 이제 비밀스럽게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리스트를 다 내놓으라는 것은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은행들 고객들의 거래 내역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유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시중가와 똑같이 판매를 한다라고 데이빗 슈월츠가 몇 번이나 확인을 해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거짓말이었었더라면 진작에 탄로가 났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분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딱 가격 올라가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준비한 소식으로 뱅크 XRP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 하나를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 bitgo라는 암호화폐 수탁 회사가 있습니다. 좀 잘 알려진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회사에서 그들의 고객 중에 해당되는 업체들을 기준으로 몇 개를 선정을 하겠죠. 여기서 결산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결제 및 결산을 지원을 한다. 참고로 이 bitgo에서는 전에 기업용 XRP 지갑과 XRP 재무 관리 플랫폼을 만들었었고 2019년 2월 17일 bitgo 측의 그런 발표를 기반으로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리플사는 bitgo를 다중 서명 보안, 고급 재무 관리 및 XRP에 대한 부가 기능 제공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bitgo는 리플사는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비즈니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 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bitgo의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가 있다. bitgo의 장점은 디지털 자산, 여기서는 XRP라고 볼 수가 있겠죠. XRP를 기존 금융 시스템에 안전하게 통합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다. 우리는 매월 1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며 그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환전 및 어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XRP를 사용해서 이런 고객들의 결제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결제하면 또 뭐겠습니까? XRP죠. 3초에서 4초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면은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호재 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리플사의 협력업체에서 결제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 이 굉장히 앞에서 나왔던 발언과 비추어 봤을 때 좋은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과 XRP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사가 쓰여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레이스케일에서 드롭 골드라는 그런 캠페인을 시작을 했죠. 이제 기존의 금을 갖다 버리고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을 사라. 비트코인은 특히나 금보다 사용처가 더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더 많은 유틸리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성질 나쁜 XRP 커뮤니티 회원이 이렇게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많은 사용처가 있다고? 비트코인으로 금과 같이 보석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거나 이제 파이낸스 금융에 사용이 된다라거나 우주나 전기, 의학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는 답글을 남긴 것이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불이다. 그런데 XRP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 멤버들은 심기가 불편한 것이죠. 비트코인 얘기만 나오면은 XRP 멤버들이 와가지고 계속 시비를 건다. 그들은 항상 잘못된 소식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폄하하고 XRP를 높이려 한다 하니까 또 다른 XRP 멤버가 나타나가지고 거짓말을 한 적 없어 하면서 이런 표를 제시를 합니다. XRP는 비트코인과 모든 면에서 비슷하지만은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XRP가 기능적인 면에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 역시 열심히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꼭 이렇게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나? 굳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시비를 걸 이유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적을 많이 만들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리플사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형 그리고 데이빗 슈월츠 역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나중에 크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둘 다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무조건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희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FAFT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35개 회원국에게 6월달까지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를 만들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회원국들은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미국, 영국, 당연히 한국도 포함이 되겠죠.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더욱더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떨 때 암호화폐를 쓸 수 있고 어떨 때 쓸 수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리플사가 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편안한 그런 배경이 마련이 될 수가 있겠죠. 이 회원국들이 제발 말 좀 듣고 제대로 된 규제안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의견들 중에 이제 좋은 의견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XRP 베테랑이라는 이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 생각에는 리플사는 메이저급 XRP 사용 파트너를 하락장이 아닌 불장 때 발표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불장 때 발표하게 되면 하락장 대비 XRP 가격을 20배 이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 하락장 때는 제 아무리 좋은 소식이 나와도 가격을 움직이는 것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도 이 비슷한 의견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플사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암호화폐 회사들이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상승장 때까지 이렇게 꼭꼭 숨겨가지고 들고 있는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상승장 때 호재가 나오면은 그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리플사 XRP 가격이 어제 많이 올랐죠. 그것에 대해서 그 코인베이스에서 뉴욕 쪽에서 XRP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영향이 크다라는 그런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말이죠. 자, 그 다음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의견 잠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시리우스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플에 대한 확신 없이 남들 얘기 듣고 투자했다가 불장해서 남들만큼 안 오르고 또 떨어질까 불안해하는 분들 댓글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코인 투자는 투자한 코인에 대한 많은 공부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세에 좌지우지 되지 않게 됩니다. 부디 리플에 대한 기술적, 경영적, 영업적 비전에 대한 더 철저한 공부와 확신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저도 정말로 많이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는 그런 댓글이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엔 스캇방님께서 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왜 리플은 안 오르고 리또속이라고 할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인데 리플은 타 메이저 코인과는 달리 채굴이 안 됩니다. 즉 채굴 세력이 없다는 것이죠. 타 코인과 같이 주요 채굴 세력에 의한 펌핑이 안 됩니다. 시총, 에스크로락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총 1위도 금방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리플이 세력이 없을까요? 세력 없는 차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리플 세력은 채굴 말고 어떻게 물량을 모을까요? 리또속이라는 단기 펌핑 및 덤핑으로 개미들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집하죠. 타코인과 달리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이 리플 차트에는 많이 보입니다. 리플은 앞으로 펌핑은 됩니다. 여러 유튜버가 말씀하신 차트로 그려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분명 세력에 의한 펌핑은 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모든 코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펌핑은 내재 가치의 반영이 아닌 단순 세력질입니다. 현재 상용화된 것은 리플밖에 없습니다. 그 속도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제 이 말에 동의를 할지, 이제 동의하지 않으실지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이처럼 좋은 글을 남겨주신 시리우스님과 스캇방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XRP 가격이 조금 상승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무조건 밝을 거라는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불안하셨다, 그런데 본전가가 왔다 하시는 분들은 청산을 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XRP 가격이 전고점 가기를 바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저번 불장 때 물리셨던 분들 탈출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괴로워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악귀로 돌변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악귀들 다 성불할 수 있도록 XRP가 전고점 한번 딱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펌핑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은 익절도 조금씩 하시면은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익절하는 재미가 있어야 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더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장기 물량은 안 건드리셔도 되는데 단기 물량이 있다라면은 익절도 좀 하시면서 그 돈으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삶의 활력소를 채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준비한 소식들 모두 전달을 해드렸고요. 부디 제가 전달해드린 이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더욱더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 위해서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광고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광고 시청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광고 시청해주시는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